12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모두가 광주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을 광주에 조성할 계획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가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무안공항 경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무사히 치러낸 광주에 찬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은 광주가 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 선수단은 광주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열전이 불꽃과 함께 마무리되는 순간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광주가 별이 됐다, 지워지지 않는 전설이 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Universiade 만세! 광주 만세! 코리아 만세! 에릭 상트롱 사무총장도 이번 유대회는 수준 높은 경기, 최고의 경기력, 엄청난 관중의 열기, 축하합니다 광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사행시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이런 선곡적 평가는 광주 시민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갈리양 회장의 찬사를 150만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광주가 자랑스럽습니다. 국제종합스포츠 하계대회 사상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은 해단식을 갖고 대회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의 우선 결과는 대회 조직위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치른 국제대회에서 합격점을 받은 광주는 이제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역량을 보여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열 이틀간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추억은 남을 겁니다. 축제에 참가한 해외 선수들의 광주 추억 함께 들어보시죠. I wore like a big dress and some stuff at my hair. She put me like stickers here at my cheeks. It was really fun. This thing I cannot eat. Terry ate it. And it's really? Very new for us. We don't eat this. We had green tea. We went for a tour. We went to the cemeteries. It was really great knowing the history of Korea. It was an amazing show in the big stadium. So to my mind, it's the biggest thing I will remember of this Universiade. Well, it was nice that we could meet really a lot of people from almost every country. So. Merci Guangzhou! Allez la France! 차기 대회 개최지인 대만 타이베이시는 이번 대회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배워가려고 그랬을 텐데요. 평가가 궁금합니다. 김철웅 기자가 들었습니다. 대회 깃발이 2017년 유대회 개최 도시인 대만 타이베이시로 넘겨집니다. 대만 타이베이 커원저 시장에게 타이베이시는 차기 유대회 준비를 위해 행정과 보안, 의료 등 7개 분야의 공무원 100여 명을 광주로 보내 유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선수단 파견을 망설이기도 했던 대만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매끄럽게 치러낸 광주의 운영 능력이 가장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就像在光州接旗的时候，正好到接旗到台北的时候，我们也正好碰到天后下雨。但是这个部分一切呢也都不管是说在有关赛事的这个安排或者是说很多的选手安排上面呢，我们也可以看到。 대만의 방송기자 역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며 광주 시민들의 열정과 헌신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城市的宣传来讲，因为我们一进来就看到很多就是宣传世大运的旗，就是说我觉得感觉上整个城市好像都动了起来，就是有在这个推销整个城市的观光一样。 다른 외신 기자들도 유대회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특히 광주 시민들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They eager to help. Well, not all of them speak English, and unfortunately I don't speak Korean. There were some problems. Well, not problems, but some situations when. But we could feel that they wanted to help us, and they do their best to help us. So we could understand that. The transportation was good. The competition and the stadiums were very good for me. And the people and the volunteers were and are very kind and helpful for us. 광주 유대회에는 국내 730여 명, 외신 200여 명 등 모두 930여 명에 이르는 언론인들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직후이긴 하지만 내외신을 막론하고 광주에 대한 호감과 유대회에 대한 호평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와 목포를 잇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가 올해 착공됩니다. 다만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속 300km, 고속혁명이라 할 수 있는 KTX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난 2006년입니다. 201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노선과 건설 방식을 놓고 계속 지연됐습니다. 지난 4월 1단계 구간이 개통했지만 2단계는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해 2020년 완공도 불투명한 상황.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낙연 전남지사, 박지원 의원이 KTX 2단계 노선을 올해 착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기획재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800억 예산을 가지고 송정 나주간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광주 송정 나주 한편 구간은 기존 선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예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구간 먼저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전체 노선에 대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의견 차이가 없는 송정리부터 나주를 거쳐서 고막원역까지. 하지만 무안공항 경유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와 박 의원은 대통령 공약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최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KTX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의견차를 조정하기 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승객과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샀던 광주 송정역의 택시 승차장 구조가 오는 20일부터는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바뀝니다. 광주시는 현재 광주 송정역사 건너편에서만 승차할 수 있는 택시 승차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도로 양쪽 모두에서 승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히고 교통 혼잡에 대비해 당분간 불법 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를 배상해주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고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시민단체가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을 때 적절한 배상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때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광주고법의 판결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양 할머니와 시민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 동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했던 16차례의 교섭에서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던 미쓰비시가 중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비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진 미쓰비시의 태도다. 미쓰비시는 현재 한국뿐 아니라 중국인 피해자들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대응은 한국과 정반대다. 이들은 일본 최고재판에서도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만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가 위법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상고와 재상고 등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대법원과 우리정부도 하루빨리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인양에 나설 우선 협상 대상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조달청은 세월호 선체 인양 선업체 선정 평가 결과 851억 원을 써낸 중국의 국영기업 상하이 살비제 컨소시엄을 1순위 업체로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선체에 구멍을 뚫지 않고 압축 공기를 투입해 배를 띄워 플로팅 도크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당초 해수부가 제시한 시한보다 5달 빠른 내년 7월까지 인양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을 광주에 조성할 계획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에 광주에 자동차 전용 산당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당위성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